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외상학 세부 전문의 김한주 원장입니다. 상완골 골절에서 금속정 고정 수술 후에 뼈가 안 붙었어요. 분류압 환자분이 오신 케이스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부제로는 금속정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올바른 삽입 위치를 잡는 것입니다. 내용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30대 남성 환자분이시고요. 처음 이제 다쳤을 때 엑스레이입니다. 왼쪽 엑스레이인데 상완골이 굉장히 우리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이루게 되는 굉장히 긴 뼈인데 상완골의 간부 중간 부분 중에서도 이제 위쪽 3분의 1에서 부러진 골절입니다. 분쇄나 이런 게 없는 복잡 골절이 아닌 단순 골절, 단순 나선형 골절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부러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수술 옵션이 있습니다. 수술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뼈 겉에다가 이렇게 금속 판을 대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뼈 속에다가 금속 정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중간 부분이 부러졌으면 우리가 금속 판을 댈 때 굉장히 긴 금속판을 대야 되기 때문에 거의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다 절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금속판보다는 금속정을 더 선호를 합니다. 상완골 골절 수술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나는 금속판이 더 좋다, 나는 금속정이 좋다 이렇게 이제 논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금속정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금속정을 금속판보다 우선시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절개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금속정은 뼈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뼈 속에다 금속정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골절 부위를 절개를 하지 않습니다. 골절 부위를 절개하지 않고 그것은 곧 골막 손상을 적게 준다는 거죠. 골막 손상을 적게 준다는 거는 뼈가 붙을 수 있는 자연 치유력을 손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뼈가 더 잘 유합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속판에 비해서 이제 금속정은 픽스드 앵글 디바이스라고 해서 금속판은 뼈의 겉에다 이제 대게 되는데 뼈가 혹시나 이제 무너지게 되면은 금속판에 있는 나사못이랑 이 금속판 자체가 같이 망가질 수가 있는데 금속정은 뼈 속에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게 이제 고정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내반 변형 안으로 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추후에 이제 픽스드 앵글 디바이스 금속정의 장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공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병원에서 수술을 시행을 하셨고 이제 수술 직후 엑스레이입니다. 정면과 이제 측면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은요 처음에 많이 어긋났었는데 어긋남이 심하지 않게 고정이 잘 되었습니다. 금속정 같은 경우에는 금속정은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이제 발전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2세대와 3세대가 있고 2세대 금속정과 3세대 금속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2세대는 5도에서 10도 정도가 휘어 있습니다. 이 끝부분이 5도에서 10도 정도가 휘어 있고 3세대는 이렇게 일자로 된 금속정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2세대 금속정을 사용을 했고 금속정이 이제 골절 부위를 통과를 하면서 길게 들어가 있고 위쪽 아래쪽에 나사못이 2개씩 고정되어 있고 어긋남이 심하지 않게 고정이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엑스레이를 확대를 해서 보면은 우리 금속정과 뼈 말고 이런 선이 보이죠. 골절 부위 바로 앞쪽으로 간 이런 선들이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해모백이라고 하는 피주머니입니다. 피주머니가 골절 부위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됐다. 그것은 결국에 골절 부위를 절개를 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골절 부위를 열지 않고 골막에 손상을 주지 않아서 치유력을 보존한다는 그런 금속정의 가장 큰 장점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골절 부위를 열어서 거기에 해모백을 넣었다, 피주머니를 넣었다 이렇게 된 엑스레이를 보면은 이거는 골절 부위를 열어서 치유력에 손상을 입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류압 환자들이 저희 외래에 오시게 되면은 수술 전부터 이제 수술 직후 그다음에 불류압이 일어나는 시점까지 엑스레이를 쭉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수술 직후 엑스레이에서 절개를 했던 그런 스테이플러 자국이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피주머니가 들어있는 이런 라인들이 보이는지가 골절 부위를 열었는지 아닌지를 찾아낼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수술하고 나서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골절 부위를 보게 되면은 지금 뼈가 전혀 붙지 않고 골진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 6개월이 되었고 정면 엑스레이선 뼈가 나온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측면 엑스레이 보면 약간 이렇게 뼈가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래도 골절선이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9개월째 엑스레이고 뼈가 조금 더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정면 엑스레이 보면 뭔가 뼈가 휘어져 보이죠. 그래서 수술 직후, 그 다음에 수술 3개월 후, 6개월 후, 9개월 후 이렇게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은 수술 직후에도 보면은 아까 이제 뼈가 좀 잘 맞아 있는 것처럼 제가 보인다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약간 우리가 내반, 기둥을 기준으로 해서 근위부가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 있는 거죠. 이게 내반 변형이 되어 있고 3개월이 되니까 조금 더, 6개월이 되니까 조금 더, 9개월이 되니까 이게 내반 변형이 점점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경과에 따라서 뼈가 점점 휘어진다. 점점 내반 변형이 진행되고 있다. 정렬이 점점 좋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신호를 볼 수가 있고요. 2세대와 3세대 금속정에 대해서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 차이점은 3세대는 이렇게 똑바른 금속정입니다. 그리고 2세대는 약간 휘어져 있는데요. 금속정을 쓸 때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금속판에 비해서 금속정의 단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회전근을 건드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전근이라고 하는 건 어깨를 이렇게 들어주는 근육과 인대인데요. 뼈 근처로 오면서 특히 대결절 부위로 오면서 인대로 변해서 오게 되는데 2세대 금속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깥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인대를 갈면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회전근 파열이 되면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되고 회전근이 끊어지게 되면 굉장히 어깨 통증이 많이 남고 어깨를 들 수가 없는데 특히 이제 인대 부분을 갈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손상이 많이 옵니다. 3세대 금속정 같은 경우는 이게 똑바른 금속정이기 때문에 우리 인대 부분, 초록색 인대 부분이 아닌 우리가 빨간색 근육을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근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대에 비해서 회복을 잘합니다. 그래서 2세대에서 3세대로 금속정이 바뀌었고 삽입 위치도 달라집니다. 2세대 금속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외측, 바깥쪽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3세대 금속정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정점, 정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가운데, 가장 정점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금속정은 뼈에 비어있는 가운데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 지점이 상완 골두, 이 동그란 상완 골두에 정면 엑스레이와 측면 엑스레이를 봐서 거기서 정 가운데 가장 높은 부위를 뚫고 금속정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이제 기둥의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엔트리 포인트, 시작 지점을 잘 잡게 되면은 이렇게 골절 부위를 열지 않아도 얘가 이제 어긋나 있던 뼈가 금속정이 들어가면서 자연적으로 이제 뼈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시작 지점이 바깥쪽으로 빠지게 되면은 골절 부위를 열어서 뼈를 꽉 맞춘 상태에서 금속정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금속정이 들어가게 되는 과정에서 뼈를 밀어버리게 됩니다. 밀어버리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이게 내반 변형, 이렇게 휘어버리는 우리 내반 변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속정은 올바른 엔트리, 시작 지점을 잡는 게 수술의 90%,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엔트리만 잘 잡으면은 수술이 문제없이 잘 끝나게 되는 게 이제 금속정 수술입니다. 오히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긋난 뼈도 골절 부위를 열지 않아도 올바른 엔트리만 잡게 되면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뼈가 맞춰지게 됩니다. 골절 부위를 열지 않아도 뼈를 딱 맞출 수 있습니다. 9개월 차에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은 나사목과 금속정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 위에 보면 이렇게 뼈 진이 조금 나와 있죠. 이러면은 뼈가 많이 붙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골절 부위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이 금속 주변을 봐야 됩니다. 나사못이 잘 고정이 되어 있는지, 금속정이 흔들리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이 할로 사인이라 그래서 나사못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까만 우리 음영 같은 게 보이는데요. 이거는 결국에는 나사못이 이 뼈를 갉아먹고 이게 나사못이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미세하게 움직이게 되면은 이 뼈 주변을 갉아먹게 되는 거죠. 또한 이 나사못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금속정도 이게 뼈가 안 붙었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로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흔들리다 보면은 지금 이제 엑스레이 따라서 다르지만 지금 보면은 이 피질골, 정상적인 이 두께의 피질골이 굉장히 얇아져 있죠. 얇아져가지고 거의 부러지기 직전에 그런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면은 팔을 쓰다 보면 뚝 부러질 수가 있겠죠. 뼈가 안 붙었고 이런 금속 고정 실패의 신호가 보인다 이러면은 빠르게 재수술을 해야 됩니다. 9개월 차에 엑스레이로 상완골 골절 불류압으로 진단 가능합니다. 점점점 진행되는 내반 변형, 정렬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골절 부위를 열어서 치유력이 손상됐고 뼈진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치유력이 굉장히 좋지 않다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사못과 금속정이 막 흔들리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도 굉장히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우리 정렬 그리고 치유력, 안정성을 모두 다 회복하는 방식으로 분류압 재수술을 시행을 해줘야 됩니다. 기존에 절개하였던 골절 부위를 통해서 다시 절개를 해서 들어간 다음에 마치 이제 뼈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부분이 다 섬유 조직입니다. 그래서 분류압 부위를 정리를 하고 섬유 조직을 제거하고 철저하게 이제 변연 절제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속정을 제거를 하였고 한 5도 정도 이렇게 휘어져 있는 금속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엔트리가 굉장히 바깥쪽에 잡혀 있다라고 보면은 저는 이제 3세대 스트레이트 네일을 쓸 거고, 정 가운데 보면은 거의 정점, 정면 엑스레이에서 정점, 이건 측면 엑스레이인데 측면 엑스레이에서 정점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가운데로 정점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점을 잡았다 판단이 되면은 확공을 합니다. 캐뉼레이티드 커터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확공을 시행을 하고, 엔트리만 잘 잡으면 금속정이 들어가면서 어긋났던 뼈는 자연스럽게 맞춰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면과 측면 엑스레이에서 금속정이 들어가면서 휘어있던 뼈가 자연스럽게 맞춰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골절 부위를 우리가 열었고 분류압된 부분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더 단단한 고정을 위해서 금속판을 조금 더 보강을 했고요. 2.8mm의 우리 금속판을 이용해서 보강을 했고, 치유력을 올려주기 위해서 BMP 볼이식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처음 수술한 지 1년 만에 이제 저희 병원에 오셔서 이제 재수술을 시행을 하게 되었지만, 자가골을 쓰지 않고 우리 BMP만 이용을 해서 골 이식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재수술 직후 엑스레이고요.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우리 나사못 넣어놨던 구멍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금속정은 예전에 금속정은 한 여기까지 들어가 있었는데요. 훨씬 더 길고 굵은 금속정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금속판을 고정을 해서 조금 더 고정력을 높여주었고 뼈 이식을 시행을 한 우리 BMP 알갱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아직 골절 부위가 그대로 분류압 부위가 보이고 2개월째 엑스레이, 2개월째 이제 외래 오셔가지고 환자분 팔 움직이는 거랑 이런 걸 확인을 했는데 팔을 움직이고 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기존에 이제 처음 금속정을 넣을 때 사용했던 절개선이고 그걸 그대로 이용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골절 부위를 열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대로 이용을 하였고, 우리가 처음 수술할 때 나사못을 고정했던 상처가 여기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이 정도 절개를 더 내서 좀 더 긴 금속정을 넣고 나사못을 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후 4개월 차 엑스레이, 뼈가 거의 붙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좀 더 확대를 해보면은 우리 정면 엑스레이에서 안쪽과 바깥쪽이 모두 뼈가 붙어 보이고, 측면 엑스레이에서 또 앞쪽과 뒤쪽에 뼈가 모두 붙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정밀하게 보이기 위해서 CT를 촬영을 하였고, CT상에서도 안쪽과 바깥쪽 그리고 앞쪽과 뒤쪽 모두 뼈가 내면에서 완전히 붙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전과 수술 후에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은 뼈가 굉장히 많이 휘어 있습니다. 휘어 있고 굉장히 얇은 금속정이 들어가 있는데, 엔트리를 더 안쪽으로 넣게 되면서 더 굵고 긴 금속정으로 단단하게 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속판을 덧대서 보강을 하여서 훨씬 더 좋은 정렬과 그 다음에 안정성을 획득을 하였고, 우리가 BMP 이식을 해서 치유력을 높여주어서 4개월 만에 완전히 뼈가 붙을 수 있었습니다. 골절 탐정 김한주의 해결책. 금속정 수술을 하더라도 치유력에 손상을 받거나 각 변형이 생기게 되면은 뼈가 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수술할 때 금속정을 선택을 한다 그랬을 때는 시작 지점, 스타팅 포인트, 엔트리 포인트를 잘 잡아야 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속정 삽입에서는 엔트리 포인트를 잘 잡는 게 수술의 90%의 역할을 한다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댓글에 많은 질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